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에서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실현의 중심으로 하는 주제에서 9번째 내용인 가치 측정 시스템과 전인격 개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자아 정체성과 인격과 성격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격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두 인격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격자라고 얘기할 때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인격자 얘기하면은 지성과 덕성과 그리고 교양을 갖춘 그러한 품격이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런 인격자를 생각하면서 진정 그럼 우리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인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백과를 보게 되면은 인격은 사람의 됨됨이나 품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그 인격의 개념은 바로 다양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고려대학교 우리말 그 쌤 사전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인격 개념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인격의 기본 의미가 바로 사람의 됨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인격 개념은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개인이 자신을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자아로 인식하는 그런 작용의 관점에서 인격을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철학의 관점에서는 도덕적 판단 능력을 지닌 자율적 의지의 주체로서 인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법률상의 행위의 주체로 인정되는 그런 자격을 인격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종교에서는 신에 대해서 인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성격을 인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학에서는 개인으로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격의 개념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인격은 결국은 사람의 됨됨이나 품격으로서 자아에 관계하고, 인간은 개인적 및 사회적 존재임으로써 그 인격은 인성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인격은 사람의 품격이고 인성적 인격과 사회적 인격으로 구성되며, 또 이런 인격은 좀 전에 본 것 같이 어떤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격과 성격은 어떤 관계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신분석 용어 사전에 이해할 것 같으면 인격은 성격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평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렇다면 성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격에 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나름에는 성격이라는 것은 타인과 구분되고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된 행위를 이끄는 현격한 패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격은 다른 사람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도 일관된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을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빈스의 일 같으면은 성격은 개인이 타인과 관계에서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는 모든 방식의 총체적인 것을 그 성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포드의 일 같으면은 사람의 특성 패턴이고 특정의 방법으로 행동을 하기는 안정된 성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성격은 인격과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교육과 용어사를 보게 되면은 인격은 사람의 품격으로서 흔히 성격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어지지만, 성격은 사람의 특성 패턴으로서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인격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격이라는 것은 성격의 도덕적 평가를 할 때 인격이라고 나타낸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 백과를 보게 되면 인격은 성격의 지적이고 도덕적 요소를 추구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격은 성격의 도덕적 윤리적 평가이므로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그 됨됨이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을 갖춰야 될 됨됨이나 품격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인간의 근본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은 바로 자아에 의해서 표현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격과 그 인격은 바로 자아에 관련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에는 자아란 개념과 성격과 인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아란 것은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본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애트킨슨의 이야기 같으면 자아는 나를 특징하는 모든 아이디어와 지각과 그 가치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자아는 결국 뭐냐면 자기를 자기답게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이 학생답다 하는 말은 학생으로서의 행동을 언제나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아는 결국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자각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아는 결국은 개인의 본질이고 핵이고 좀 전에 설명드린 그 개인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이런 자아는 자신의 본질 구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학생이 학생답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답단 말이 그 사람의 자아입니다. 학생다운 학생은 바로 학생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건 바로 학생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바로 그 사람의 학생다운 자아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에릭슨은 바로 자아 정체성은 동일성과 포용성과 전체성으로 특징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아와 성격은 어떤 관계냐 이런 학자적 의의를 보게 되면 쿤의 열 같으면 자아는 자신의 성격 특성에 대한 개인적 지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격이란 뭐냐? 바로 자신의 자아에 대한 지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저스의 열 같으면 자아는 자신의 행동과 내적 특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관계하고 성격의 본질은 자아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아는 자기 지각과 능력과 성격 특성과 행동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성격은 결국은 자아 정체성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아 정체성이 바로 도덕적 내지 윤리적 평가로 나타날 때 그걸 우리가 인격이라고 설명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 우리가 자아 정체성과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학술적인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심리학에서는 바로 인격은 개인이 자신을 지속적 통합적인 자아를 인식하는 그런 작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인격은 관찰 가능하고 지속적이고 자아 동조적이고 일상에서 비교적 예측 가능한 행동 유형이며 성격 개념을 포함한다고 정신분석 용어 사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정신분석 용어 사전은 바로 인격은 성격의 도덕적이고 윤리적 평가에 관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성격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에 관계하고 인격은 성격의 도덕적 윤리적 평가이므로 인격과 성격의 본질은 바로 개인의 자아 정체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자아 정체성과 인격의 성격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바로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로 구성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개인적 자아는 개인의 개인적 존재에 관계하며 이건 바로 인성적 인격과 성격 형성에 기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가 인간은 바로 개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개인적 존재는 개인의 인성적 인격에 관계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회적 자아는 개인의 사회적 존재에 관계하므로 바로 사회적 자아는 개인의 사회적 인격과 성격에 기반이 됩니다. 개인적 자아는 즉 개인의 인성적 인격과 성격에 관계하고 사회적 자아는 사회적 인격과 성격 형성에 그 기반을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 자아에 의한 우리 개인 인성적 인격과 그 성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개인적 자아는 자신의 개인적 존재를 지각하고 스스로 되고자 하는 자아이므로 개인의 인성적 인격과 성격 형성에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개인적 자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선천적인 창의성과 인성 오영양과 자아 실현 경향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성적 인격과 성격은 인종이나 나이나 성별에 무관하게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본질적인 그런 인성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회적 자아는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사회적 정체성과 연결되고
이건 바로 사회적 인격과 성격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자아는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 지각하고 조건적 존중이나 가치의 조건에 따라서 되고자 하는 자아이므로 개인의 사회적 인격과 성격 형성에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적 인격과 성격은 개인의 사회성에 관계하기 때문에 후천적 경험과 학습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자아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이 개인이 타인에게 보여지는 방법과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관계하고 타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역할로서 실제적인 자아로 발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개인의 인격은 바로 그 개인이 있는 자아 정체성에 관계하고 그 자아 정체성의 개인적 자아 정체성은 바로 개인의 인성적 인격과 성격에 관계하고 사회적 자아 정체성은 그 개인의 사회적 인격과 성격 형성에 기반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인격과 성격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가치 측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개인의 자아성 형성되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로 우리 가치 측정 시스템과 인격과 성격은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가치 측정 시스템은 준거의 틀을 기반으로 지식과 경험, 감각에 대해 가치를 평가하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기체적 및 사회적 가치 측정 시스템으로 구분된다는 것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가치 측정 시스템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선천적인 자아 실현 경향성의 가치, 즉 창의성과 인성 오영량과 생명의 가치를 그 준거의 틀로 합니다. 이와 같은 유기체적 가치 측정 시스템이 형성된 그 인성적 인격입니다. 인격은 바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이 표를 살펴보게 되면은 첫째, 유전된 잠재적 능력이나 또 유전된 가능성, 성적 그 행동을 유발합니다. 이건 바로 개인으로 하여금 생리적, 심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최고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유발하게 하고 파워의 다소성을 활성화시켜서 인간에게 완전 기능 행동을 만들어내고 또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자율적으로 지식을 탐구를 통해서 인적 역량을 개발합니다. 또 이와 같은 인성적 인격은 바로 개인적 및 사회적 자유를 조력케 하여 완전 자아실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인성 인격은 개인을 하여금 창의적이거나 정서지능적이거나 가치와 자기정화, 즉 자아실현 자유의지, 즉 인성 오영향의 행동을 유발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은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성적 인격은 인종과 나이와 성별에 무관하나 인간은 공통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인격과 성격이라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회적 가치 측정 시스템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인격은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가치 측정 시스템은 후천적으로 학습된 가치를 준거의 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인성은 바로 학습에 따라서 인격과 성격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인성은 바로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자아실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 및 사회적 자유의 부조화를 유발하여서 우리가 완전 자아실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가치가 자아실현의 가치를 학습할 경우 개인은 완전 자아실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인간의 인격은 바로 인간의 됨됨이나 품격이고 이 인격은 인성적 인격과 사회적 인격으로 구성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인성적 인격이라는 것은 인종과 나이와 성별에 무관하게 인간이 공통적이고 본질적으로 갖춰야 될 인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인성 인격의 기본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자아 실현 경향성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 실현 경향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 안에 불어넣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부는 생명력이 바로 우리 인성적 인격의 기반이 되고 이러한 인성적 인격이야말로 우리가 사회적 인격과 조화롭게 함으로써 우리를 완전 자아실로 나아가는 기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인격보다는 바로 선천적인 인성적 인격 개발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천적인 인성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전인격 역량과 완전 자아실현 주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